네, 안녕하세요. 배성원의 베이커리 스토리, 베리스토리입니다. 인사를 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LVIM 골드피쉬 153의 노미용 매니저입니다. 박수! 이쪽은? 네, 안녕하세요. LYM 골드피쉬 153의 김영래 실장입니다. 와! 아마 저희 베베 스토리에서 상담 받으시고 같이 창업 컨설팅 하셨던 분들은 아마 이 두 분 되게 익숙하실 거예요. 그럼요. 오늘 오전만 하더라도 속방속방 전화 오셔서 너무 좋았다고. 아, 진짜요? 네. 오, 감사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너무 이제 정신없이 시작했는데요. 오늘 컨셉이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무겁지 않게. 네. 그래서 저희 베베 스토리와 같이 인테리어 파츠를 이렇게 도움 주시는 그 두 분을 모시고 네. 오늘 인테리어란 과연 무엇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까지 인테리어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어디까지를 잘못 알고 있는가 한번 시원하게 좀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혹시 그 끝장 토론이라는 사자성 아시나요? 끝장 토론. 제가 오늘 여기서 여러분들이 인테리어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좀 끝장을 보겠다. 좋습니다. 먼저 제가 우리 그 시청자분들을 대신해서 네. 한마디 올리겠습니다. 왜 이렇게 비싸요? 인테리어 왜 이렇게 비싼 거예요? 뭐 창업을 할 수가 없어. 너무 비싸. 빨리 그 이야기를 좀 한번 해주세요. 왜 비싸다고 생각해요? 왜 왜 비싸냐? 비싸냐? 왜 비싸냐? 이제 근데 일단은 인테리어를 사람들이 생각을 했을 때 뭔가 그 필요 이상으로 너무 많이 꾸민다 라고 생각하는 게 개념이 좀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냥 기본적인 뭔가 공사라기보다는 이거는 인테리어는 너무 많이 뭔가를 집어넣는 공사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게 진짜 그냥 단순하게 필요한 공사를 정말 예쁘게 뽑아내는 게 인테리어거든요. 근데 그걸 모르시는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이 자리를 비롯해서 얘기하고 싶습니다. 근데 별로 마음에 네, 와닿지 않아요. 와닿지 않아. 네. 아, 큰일 났네. 우리 실장님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인테리어가 사람이 하는 건데 사실 요즘에는 뭐 물가가 올랐다, 뭐 인건비가 올랐다, 뭐 많이들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사실상은 제가 봤을 때 인건비가 너무 많이 올랐어요. 너무 많이 올랐고요. 갑자기 한 사람- 슬퍼진다. 맞아요. 네. 한 사람이 하다 보니까 그분들도 그렇죠. 먹고 사셔야 되잖아요. 아유, 그럼요. 근데 솔직히 얘기하면 뭐 요즘에 목공이 반장이 한 40만 원을 드리거든요. 40만 원 드리는데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이분들이 한 달을 일한다고 하더라도 일을 못 하겠지만 20일 일한데도 800이에요. 근데 많아 보이죠. 근데 네. 20일 다 일할 수 있을까요, 이분들이? 아,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이번 한 사람의 돈이 임금이 비싸다고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는 그 일수로 따지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많이 벌어가지 못하신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예전에 우리 아주 옛날에는 한 10년 전, 15년 전에는 프랜차이즈나 아니면 외식을 할 때 네. 평당 얼마예요? 얼마예요? 이런 말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렇죠. 많았는데 그거는 옛날 말이 된 지가 오래예요. 보통 10평짜리 베이커를 하시는 분들이 와가지고 얼마예요?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사실상 저희가 평당으로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그 건물이 얼마나 노후됐는지도 모르고 어떤 뭐 컨디션을 가졌는지 저희는 몰라요. 맞아요. 몰린 상태에서 그냥 무조건 얼마예요? 평당 80인가요? 100인가요? 옛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맞아요. 근데 10평짜리 매장이나 20평짜리 매장이나 30평짜리 매장이나 눈코입은 다 있어요. 다 있다 보니까 10평짜리도 20일이 걸리고 30평짜리도 20 며칠이 걸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건비는 기본적으로 똑같이 들어간다고 보고 그분들이 원하는 그 자재에 따라서 또 가격도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10평을 하나 30평을 하나 아니 더 구체적으로 아니면 10평이나 20평이나 제가 말씀드릴 때는 거의 눈코입이 다 있기 때문에 네. 인테리어 비용 비슷하다고 봐야 되는 게 정답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면 뭐 이쯤에서 제가 정리를 내려드리자면 30평짜리가 1억이라고 해서 10평짜리가 3천만 원이 될 수는 없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지금 피부로 느끼는 인테리어는 비싸다는 사실은 인건비, 그러니까 그날 맞아요. 오시는 분들이 인건비가 비싸다. 맞습니다. 맞아요. 근데 저는 여기서 조금 더 이제 깊이 이렇게 쏙 들어가고 싶은 게 있는데 과연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까? 아,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그쵸. 사람들이 인테리어가 비싸다라고 하는데 결국은 인테리어를 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네. 일반적으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어느 거에 대한 딜레마가 있냐면 어차피 내가 수도업자, 전기업자 다 불러서 하면 되는데
뭐하러 여기 계시는 실장님이나 매니저님을 불러서 돈을 더 주느냐 이렇게도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악인고에 대한 이거를 말씀해 주셔야 되는 거죠. 시원하게. 시원하게 납득이 될 수 있게끔. 예, 그거는요. 약간 제가 드리는데 저희도 그러니까. 10년, 15년 같이 일한 작업자들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사람이다 보니까 일하다 보면 부딪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요즘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목공들 같은 경우에 젊은 사람들이 없어요. 근데 젊은 사람들이 또 있는데 실력이 없어요. 그리고 저희도 깜짝 놀라는 것들이 있는데 젊은 사람들은 우선 장비를 사요. 기가 막힌 장비를 사고 갖고 옵니다. 근데 일은 진짜 못해요. 장비가 너무 좋아요. 예, 그러니까 어처구니가 없어요. 근데 가끔 나이 드신 분 같은 경우도 장비를 갖고 와요. 장인인데 한지 몇 년이 안 됐대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사실상 그 인터넷이 발달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목공을 할 때 유튜브로 목공을 배워요. 예를 들어서. 그리고 예전부터 전문직이라고는 하지만 제대로 된 단계를 거쳐갖고 오신 분들을 찾아오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저희도 진짜 일 잘하는 작업자를 만나기가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인터넷에서 아니 일반으로 저희가 말하는 그런 곳에서 작업자들을 만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분들의 실력은 검증이 되어 있지 않고 공사를 했을 때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작업자를 만나는 게 어려운 것처럼 아무도 모르는 분들이 직접 공사를 한다는 것 자체는 리스크가 굉장히 큽니다. 그럼 반론을 하자면 예. 엄마가 다니는 교회 집사님의 남편, 예. 응? 아니면 너네 고모부, 이렇게 친인척 아니면 뭐 친구의 아버지, 예. 보통 이렇게도 많이 엮어서 하잖아요. 예. 근데 대부분은 목수인데 예. 뭐 전기하시는 분도 데리고 오시고 아니면 그분이나 바닥 타일도 하시고 예. 그러면 어쨌든 비용적으로 세이브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죠. 그것도 이제 반론을 드리면 목수 하시는 분은 그 분야에서는 굉장히 탁월한 전문성을 가지고 계시고 만약에 설비하시는 분도 그 분야에서는 탁월한 전문성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각 공정마다 그 각자 분야의 전문가들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 인테리어는 유기적인 관계로 엮여 있기 때문에 각 공정마다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완전 베이커리만 봤을 때는 설비가 와서 수도 설비를 합니다. 그 다음에 목공이 와서 가벽을 세워요. 그 다음에 도장이 와서 뭐 페인트를 해요. 퍼티를 해요. 그러고 뭐 필름이 옵니다. 뭐 그 전이 됐던 후에도 와요. 그런데 설비와 도장은 만날 일이 없어요. 거의 공정상이요. 그리고 전기와 설비도 만날 일이 없습니다. 이게 뭐냐면 각각 따라다니는 공정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목공은 페인트 필름이 따라다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짜 페인트가 인정하는 목공이 잘하는 목공이 될 거고요. 그렇죠. 필름이 인정하는 목공이 진짜 기술자들이에요. 왜요? 본인들이 편하게 일하고 욕을 안 하는 사람들이 진짜 작업자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페인트나 필름이 해요. 괜찮아. 네. 예, 막 욕을 해요. 막 욕을 해요. 맞다. 막 하면 막 얘기를 해요. 당황했네. 그러면 그분들은 실명 저희가 얘기하는 날탱이들이에요. 날탱이 맞아요. 그리고 설비와 타일이 붙어 있어요. 네. 붙어 있는데 가끔 배관이 있으면 어떤 설비분들은 타일을 생각해서 방통을 칠 때 배관의 절반만 하는 분들이 있고 네. 올리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 밑으로 싸움이 붙습니다. 누가 절반만 하래? 누가 위로 올리래? 어떤 게 답일지는 정확히 모르죠. 그렇죠. 하지만 그 타일이 됐던 설비가 됐던 서로 욕을 해요. 욕을 하는데 잘하면 욕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뭐 무슨 얘기를 하냐면 타일이 인정하는 설비, 설비가 인정하는 타일, 목공이 인정하는 페인트, 페인트가 인정하는 목공, 필름이 인정하는 목공, 그리고 목공이 인정하는 전기. 이런 식으로 서로가 인정하는 작업자들이 진정한 작업자들이고 이런 작업자들은 사실상 만나기가 되게 힘들어요. 정말 이 힘들죠. 바닥에서도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아까 가격 말씀하실 때 이렇게 하면 싸게 할 수 있다 하면 저는 사실상 그거를 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실명 저희가 얘기하는 동네에서 하시는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은 지물포라 그러죠.
예, 그런 분들은 다 합니다. 다 합니다. 혼자 거기, 다 거기도 하세요. 인테리어라고 써져 네. 있어. 네, 다 하세요. 다 합니다. 그분들이 네. 뭐라 그런 게 아니고 조금씩은 다 하세요. 다 하지만 각각의 전문성을 가진 분들에 비해서는 못 하겠죠. 그렇죠. 근데 저희 인테리어는 그 전문성을 가진 분들을 엮어서 하나의 작품을 만드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 그렇죠. 디자인하고 감리하는 사람, 그렇죠. 그리고 고객이 실수하지 않게 도와주는 사람. 이렇게 맞아요. 생각하면 좀 근데 예. 아직까지 우리 시청자분들의 마음 깊이 이렇게 딱 찔리질 못했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오늘 어쩔 수 없고 컨셉이 우리 친해요. 우리 친한데 네, 이해해 주셔야 돼요. 자, 어쨌든 그동안 저를 찾아왔던 많은 분들을 이제 대변하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파티션 칠 것도 없는데 벽을 퍼티할 것도 없어. 나는 그냥 전기선 쭉 내려서 연결할 거고 수도 배관이 보이든지 말든지 수도 배관만 나오면 되고 그럴 거면 내가 그냥 업자 불러서 하는 게 낫지 않냐. 어쨌든 인테리어 디자인 업체를 부르는 건 결국에는 내가 지출하지 않아도 되는 돈을 지출하는 거 아니냐. 사실 그런 생각이 엄청 많이 빠져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뭐 실장님이 아무리 가격을 싸게 주셔도 단순 비교면에서 차이가 나니까 선택을 못 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저는 오늘 이 시간에 그걸 한번 좀 짚어보고 싶은 거예요. 당연히 프로시니까 또 저희랑도 일도 많이 하시고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이 뒤에 영상부터 이렇게 쭉 가려면 진짜 이 영상 봐야 되겠다라고 한다라면 비용은 더 내는 게 맞다라고 우리가 인정을 하되 그 값어치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해주신 거잖아요. 예, 예. 그렇죠. 그러면 이 시청자들이 딱 알 수 있게 그런 안타까운 사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하시면서.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딱딱 찝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그런 사례 있긴 하잖아요. 어떤 실장님. 사례요? 저희 그 간판. 그러니까 네, 저희가 네. 그러니까 이렇게 공정을 그때 실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실장님이 순서대로 이렇게 공정을 짜세요. 근데 고객분들이 이제 간혹 가다가 뭔가 본인들이 간판이나 아니면 전기나 뭔가 페인트 이런 부분들을 이거는 내가 할 줄 아는데 아니면 내가 해도 되는데 아니면 내가 아는 사람 불러도 되는데 아니면 저쪽이 더 쌀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다른 데다가 맡기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쵸, 근데 그쵸. 이게 뭔가 그렇게 맡겼을 때 이게 저희가 공사 일정을 총 공정을 처음에 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대표님들이 이 점주분들이 제대로 이제 그 날짜에 오픈을 희망하는 날짜에 오픈을 할 수 있게 저희가 그렇게 짜드린단 말이에요. 왜냐면은 이분들도 계획이 다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근데 간혹 가다가 그렇게 싸게 딱 알아봤는데 이게 일정도 안 맞춰주고 본인들 마음대로 오시는 분들도 있고 원래 3번 들어와야 되는데 2번만 오시는 경우도 있고 그런 맞아요. 점에서 저희가 문제가 간혹 생기기가 하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요. 네. 저희가 공정을 짤 때 네, 저희는 예를 들어 가지고 에어컨이라고 했을 때요. 네, 처음에 배관 작업을 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뭐 기계 설치를 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테스트를 하고 그렇죠. 이렇게 3번 정도로 저희가 일정을 잡습니다. 일반적으로요. 그러면 인건비가 만약에 뭐 2번이나 3번이 청구가 될 거예요. 저희 같은 경우는. 그런데 고객분들은 직접 알아보면 그 고객분을 상대하는 에어컨 기사들이나 아니면 그 업자들은 한 번이나 2번 정도의 콤비만 집어넣어요. 아, 이게 키포인트네. 네, 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3번 들어와야 되는데 한 번에 끝날라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저랑 부딪힙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그 공정별로 들어와야 되는 모든 그 계획을 전부 다 짜놨는데 고객분들이 직접 부르는 사람들은 저희 공정은 상관이 없어요. 전체 공정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본인들 비는 시간에 들어와서 그것만 합니다. 그게 진짜 무시무시한 근데 겁니다. 문제는 이거예요. 저희가 공사를 했는데 만약에 도장이 맞췄어요. 미리 들어와야 되는데 미리 들어와서 어떤 공사를 했다 그러면 도장이든지 다른 후속 공정에서 그걸 마감을 칠 텐데 다 끝나고 들어와 버려요. 그러니까요. 그럼 이제 갑자기 그러고 난 다음에 막 거칠게 작업을 하면서 벽도 훼손하고 뭐 천장도 구멍도 내고 이러면 누가 마감을 하죠? 그러니까요. 고객이 마감을 하나요? 인테리어가 마감을 하나요? 그러면 고객은 안타까운 눈을 저를 바라봐요. 다시 저희한테 돌아옵니다. 이게 키포인트네. 네. 아, 왜냐하면 예. 고객들 입장에서는 그런 거죠. 분명히 추천을 받았고 소개를 받았는데 분명히 같은 일에 대해서 여기서는 뭐 500만 원 견적이 왔는데 내가 알아보니까 200만 원 그런데
아, 결국에는 이렇게 인테리어 끼고 하면 비싸구나. 이렇게들 많이들 생각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그 나머지 300만 원이 아, 이게 실장님 차익으로 가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200만 원 알아본 거는 그냥 내가 편한 날 내가 와서 하루 일하는 걸 얘기를 한 거고. 맞아요. 방금처럼 어떤 3번에 걸쳐는 어떤 그런 일정에 관련돼서 한 거기 때문에 또 그 사람이 아까 처음에 우리가 얘기했던 얼마나 일을 잘하는 것이냐에 대해서 사실 여기서도 그런 사람들 잡기가 힘든데 맞습니다. 생전 처음으로 그런 사람들을 구하는 사람 입장에서 마음에 딱 드는 사람을 구해서 한다는 게 어렵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실 지금 오늘 우리가 이렇게 세 사람이 만나는 이 중요한 부분이 저는 이 키포인트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왜 더 비싼 돈을 내고 인테리어를 해야 되느냐. 저는 사실 그 주제에 대해서 너무나 예전부터 많이 얘기를 하고 싶었고 뻔한 얘기를 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당연히 인테리어 끼고 하면 더 잘 되겠죠. 그렇죠. 인테리어들이 알고 있는 어떤 그런 인맥이 훨씬 더 뛰어나겠죠. 근데 그런 뻔한 얘기보다 방금 말씀 주셨던 이런 내용들 진짜 너무 너무 유용한 내용 와닿죠. 같아요. 붙여서 말씀드리면 이건 있어요. 제가 싫어하는데 실화 좋아요. 이런 거 예. 있었던 거 너무 좋아. 네. 저도 뭐 경험하고요. 네. 여러 가지가 있는데 몇 가지를 한번 풀자면 제 아는 지인분이 네. 그러니까 저는 전부 다 없었는데 일을 먼저 저질러 놓고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 A라는 업자가 B라는 업자나 C라는 업자가 일정 금액을 냈는데 견적을 줬는데 A라는 업자가 그보다 훨씬 싼 금액으로 줬대요.